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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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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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Why me. so serious? 네, 뉴스 전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의 인사말을 쭉 보다 보니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말씀드렸더니 네. 저희 곤유부의 100주년을 미리 축하해 주시는 와. 분이 계십니다. 강재광 님인데요. 저희 방송 진짜 애청해 주시는 제빵사세요. 네. 예, 자주 들어 주시는데 100주년이면 140세까지는 사셔야겠네요. 네.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라디오 방송을 100년 진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엄청난 기록일 거예요. 그럼요. 예. 예. 도전. 고맙습니다, 강재광님. 그리고 안개주의보 얘기를 많이 전해주시네요. 8300님이 화성 향남 방향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안전운전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9848님도 충남 아산 춥고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자, 파이팅! 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예. 네. 안갯길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안개등 켜시고 전조등 켜시고 운행하시는 게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영일님도 매일 출근길 잘 듣다가 어제 반차에서 못 듣고 처음으로 유튜브로 보내요. 구독 꾹 눌렀습니다. 청취율 조사 화이팅 하셨는데 전화 받으시면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9명 식구가 아침밥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식구가 9명. 와. 어, 요즘 좀 보기 힘든 그런 가족. 그러니까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가 9명까지 뭐 이렇게 식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끼리도 우리 한 식구야 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또 그렇게 한 식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9분이 함께 식사하시면 아침밥 맛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밥은 여럿이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저는 어제도 혼자 먹었어요. 갑자기 오늘 제가 같이 먹어드릴까요? 자, 이 아침 인사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고요. 또 건강한 하루, 또 씩씩한 하루 뉴스로 시작합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블랙홀 촬영 소식 있고요. 거기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거래 논란 관련 헤드라인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진짜 이 블랙홀을 사진을 찍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블랙홀의 이미지는 상상해서 만든 거라면서요? 그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뭔가 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모습은 아니었고 약간 태양 색깔의 붉은 빛이 어스름하게 보이면서 가운데 그냥 검게 보이는 그렇죠. 사진이었습니다. 그 검은 동그라미가 블랙홀 우리가 부르는 맞아요. 홀이고 주변은 이제 가스층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많은 신문사들이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예, 이 베일에 가려있던 블랙홀의 윤곽이 국제 공동연구진에 의해서 사상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 블랙홀의 모습을 인류가 최초로 포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블랙홀 연구에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블랙홀이라는 건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중력 갖고 있어서 네. 관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촬영이 된 그 이유는 블랙홀 외곽을 지나는 빛이 휘어지는 과정에서 그 블랙홀의 그림자가 생기면서 이제 찍을 수 있게 됐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블랙홀을 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우리가 장풍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과학 강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블랙홀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급하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신문사들이 헤드라인은 어떻게 뽑았어요? 경향신문 블랙홀의 윤곽 인류가 찍었다. 한겨레는 인류가 처음으로 포착한 블랙홀 이렇게 제목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주식거래 청문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말씀해주신 대로 있었고, 그러니까 판사 재직 중에 35억 원대 주식 보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좀 뭐 해명하고 계속 의구심 제기하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네.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라는 해명에 대한 좀 비판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 후보자가 본인 명의의 주식 거래가 한 1,220여 회 됐고 배우자 명의는 4,090여 회에 달했습니다. 한국당 등 야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를 했는데 뭐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앙일보는 이미선 주식거래 1,220회 남편이 했다. 동아일보는 주식거래 5,500차례 남편이 했다. 이렇게 뽑았네요.
관련된 이야기거리들이 제법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명선 기자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률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조선일보. 네, 청년 체감 실업률 25% 사상 최악이라고 제목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취업난이 좀 심해지고 있어서 체감 실업률이 25.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체감 실업률은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뛰는 시간제 근무자 이런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가장 넓은 의미의 실업률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청년층 4명 중 1명꼴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취업자 수는 사실 2개월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 이유도 정부가 늘린 단기 노인 일자리 덕분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잠재적 구직자가 많아지면서 체감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일보 헤드라인을 끝으로 볼까요? 네, 노인 복지 연령 65세에서 70세 신호탄 쏜 정부라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현행 65세인 노인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 그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대법원이 60세에서 65세로 올렸던 판결이 있죠. 이것과 맞물려서 노인 복지 기준을 상향하려는 작업에 방아쇠가 당겨졌다.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연령이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지금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 중에 박별박이 님이요. 네. 민기 씨 넘어질 뻔 하하. 그러니까 전민기 팀장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을 때 잠시 그걸 또 보셨구나. 넘어질 뻔했어요. 이 예. 몸개그를 저희가 시전을 했는데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재밌는 풍경들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와 SBS 고릴라를 통해서 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매일 있습니다. 하나씩 준비해 보겠습니다. 매일 하나씩 네. 기대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인터넷 뉴스 토픽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토픽이 도사견. 네. 네. 도사견 저도 딱 보고 이게 뭐 무슨 개였더라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게 도사견이 어마어마 무서운 개죠. 그렇죠. 네. 일본 도사지방 개 한 품종이고 굉장히 크고 네. 이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사육장을 뛰쳐나온 도사견에게 물려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안성시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요양원에서 기르던 도사견에게 이 가슴, 종아리 이렇게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이 피해자가 물렸고요. 비명 소리가 나고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듣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뜯어내고 신고했는데 5시간여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환자였고요. 사고를 낸 도사견은 요양원의 원장이 마당에서 사육장 만들어서 키우던 개였는데 여길 빠져나가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네. 맹견들은 아시다시피 그 입막에 산책하거나 이러실 때 꼭 해야 되고 맞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토픽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토픽이군요. 예, 요양원 폭행이라는 토픽인데요. 경북 고령의 한 요양원에 있는 80대 치매 환자를 보호사들이 마구 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직원들 관리해야 할 요양원 원장까지 함께 때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CCTV 화면 봤더니 요양보호사가 80대 남성 환자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서 마구 때리고 발로 찬 뒤에 또 다른 요양보호사와 함께 다른 환자들 앞에서 이제 속옷을 강제로 갈아입힙니다. 맞아 쓰러진 노인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더니 또 올라타서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측은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환자의 저항이 심해서 빚어진 일이고 뭐 상습적인 학대는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대하고 좀 어른일 뿐이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시설이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또 폭행을 가하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 참 씁쓸합니다. 아니,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예. 이 어르신들도 누군가의 아주 소중한 부모님이실 텐데 이렇게까지 막대하는 그들의 심리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장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아 베스틸 추락사라는
그런 검색어가 계속 뜨고 있는데 이제 세아 베스틸이라는 회사는 세아그룹 계열사죠. 자동차, 전자, 기계 여기 소재로 사용되는 강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 어제 이 회사 전북 군산 공장에서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50대 정규직 직원인 남성이 제품 검사대에서 검수 작업하다가 7m 아래 지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이제 공장에 대해서 작업 중지 명령 내리고 사고 현장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 원래 안전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 실수로 떨어진 건지 어쨌든 간에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그 환경 자체가 네. 그동안 계속 방치돼 왔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깝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인터넷 뉴스 토픽 끝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련된 토픽이 또 있어요. 네, 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을 벌였다라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제 오늘 결정될지 주목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뜬 겁니다. 네, 오늘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김 지사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과 함께 보석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 측이 지난달 8일에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라면서 보석 허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한편 이제 특검은 구속 당시하고 달라진 사정이 없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 요청한 건 오히려 특혜라면서 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보석이 될지 아닐지 여부에 많은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뉴스 토픽까지 살펴봤고요. 오늘도 역시 퀴즈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퀴즈를 내주게 될까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선물이 있기 때문에요. 잘 듣고 그렇습니다. 문자 메시지 고릴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주십시오. 네, 문제 전에 이제 전화가 와서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 있으세요? 묻는다면 꼭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 게시판 보니까 김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영준의 뉴스 브리핑 좋아하는 분들 계시는데 고뉴분은 이제 고현준입니다. 예, 기억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친동생 이름이 고영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요. 네. 어쨌든 퀴즈 드릴까요? 네. 자, 문제 주시죠. 예. 앞서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렸는데 우주의 거대한 검은 구멍 이것의 모습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나 빛을 통째로 흡수하기 때문에 그동안 관측하기가 힘들었는데 어젯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이것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우주의 괴물 이건 무엇일까요? 일단 뭐 힌트는 검은 구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전민기 팀장은 어떤 힌트를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객관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힌트보다는 보기를. 그렇습니다. 예. 1번 블랙홀, 2번 싱크홀 중에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홀은 만나보군요. 네. 예. 자, 우주의 거대한 검은 구멍,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샵 1035 우물정 1035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SBS 고릴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블랙홀, 2번 싱크홀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네. 정답자에게 선물. 오늘 아주 신중히 선물 골랐는데 도넛을 준비했습니다. 이 블랙홀 사진하고 비슷해요. 잘 보시면. 그래서 커피하고 도넛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답이 슬쩍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예. 정답자에게는 커피와 도넛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요. 전민기 팀장과는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